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 명 훌쩍 넘어섰고요. 청원 동의하는 국민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청문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극한의 또 여야 대치 구도 속에서 민생이 방치된 상황에서 이분들의 레이더, 자, 오롯이 민생을 향하고 있는데요. 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또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두 분 전화 연결 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안진걸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100만 명 돌파 기자회견을 엊그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수요일 날 윤석열 잠깐만요.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마이크를 아직 안 차가지고 아. 잠시 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 있었군요. 예, 제가 안 박준 변호사님을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애청자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아유, 역시 안진걸 박준 변호사님을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네. 마이크 착용을 입고 박준 변호사님의 애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님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수요일 날 100만 청원이 달성이 됐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네. 법사위 청원 심사 소위에는 넘어갔고요, 당연히. 강득구 의원, 김준혁 의원, 또 3인당의 한창민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국민들의 탄핵 청원 100만 돌파를 기념해서 국회가 이제 촛불 나가자. 예, 시민들은 오프라인에서 행동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오프라인에 모기가 어려우면 요즘 민생 경제가 최악이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예전처럼 못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100만 청원을 돌파했는데 200만 300만까지 가보자라고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이 돌파된 의미 네. 그리고 이게 일종의 오프라인 시민혁명이 2010년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온라인 시민혁명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00만 300만 달성하고 국회는 탄핵 논의를 당장 오늘 탄핵이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탄핵 논의를 시작하라라는 시작해라. 간절한 촉구 호소를 하고 왔습니다. 예. 300만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300만?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국회 예. 청원이 제도적으로 7월 한 달 동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월 20일까지인가 그래요. 7월 20일까지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예. 200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여러분 국회 청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지금도 막 2시간씩 기다리시고 그래요. 오래 기다립니다. 예. 예. 그래서 얼마나 청원을 동참했는지 보이는 탄핵멍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네. 탄핵멍 사이트.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현재 115만이 돌파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훈민정음님께서 115만 돌파했다고 역시 얘기해 주고 훈민정음.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저게 청원 사이트고요. 네. 저것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하.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이제 100만 돌파니까 조금 속도는 더뎌져가지고 네. 지금은 몇십 분만 기다려도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것을 보여주는 접속이 안 되니까 탄핵멍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서 현재 제가 방금 전에 115만 그리고 7월 20일까지 때문에 그 안에 200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아마 200만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탄핵 열기가 충분히 잘 이렇게 이번에 구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권오혁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 대표님이 좀 주도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매일 탄핵몽 하고 있습니다. 아, 탄핵 뭐 네. 예. 그리고 이제 촛불 행동 그 사업인데요. 주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 숭례문 일대에서 이제 촛불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준비가 거의 일주일에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탄핵 청원처럼 우리 국민들 여론을 모으는 활동, 또 탄핵 청원을 홍보하는 활동, 뭐 정치권을 대응하는 활동, 그리고 뭐 정부 비판 감시하는 활동 이런 활동을 뭐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기본 활동 외에 이제 그 언론 인터뷰 조금 늘어난 것, 그거 정도가 좀 추가된 일상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어때요? 대표님 정가 5번 뭐 이러면서 기사 네. 아주 네. 뭐 따뜻하게 단독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날 뭐 그 통화하고 나서 바로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한국경제 기자가 이제 연락 와서 이제 그런 질문하면서 이제 보도가 시작됐는데, 네. 저도 뭐 기억을 거의 못했는데 제가 전과 오범이었다 이거 다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일종 국힘당 사무총장님도 이제 언급을 하셨던데 이분은 뭐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인재라고 했던 뭐 친일 정신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또 할 말은 또 아니겠다 싶었고요. 네. 이 기사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좀 급하긴 급하다. 그럼 지금 이제 조직적으로 종북몰이, 색깔론 공작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탄핵의 불길을 좀 잡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오히려 이제 또 종북몰이냐, 색깔론이냐 이제 하는 이제 역풍이 불 것이라고 생각하고 댓글도 반응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또 위기에 몰리니까 또 북한 문제 뭐 색깔론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이 이게 탄핵 청원에 앞장서게 된 아주 결정적 계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트리거라 그러죠.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개인 판단 뭐 또 개인이 판단해서 이제 신청한 그런 청원 방식은 아니고요. 예. 그 제가 속해 있는 촛불 행동이 그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계획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6월 달에서 12월 달 하반기 사업 계획 차원에서 진행한 거고요. 네. 촛불 행동 이제 22대 국회를 탄핵 국회로 만들자 이런 이제 기치를 가지고 올해 총선 싸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추진할 촛불 후보도 모집을 했고 거기에 한 49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중에 네. 21분이 당선되셨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22대가 이제 국회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국회가 즉각 탄핵에 나서라 이제 이런 요구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그 요구를 관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식 중에 하나로 저희가 찾아낸 거죠. 어떻게 보면 찾아낸 것이다. 네, 국회 청원 사이트가 있다는 걸 좀 예. 발견하고 찾아내고 이걸 한번 모아보자 이걸로 이런 고민으로 이제 시작한 청원입니다. 그래서 그 촛불행동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대표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청원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이게 탄핵 소추안 발의 요구하는 그 시민들 목소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안진걸 대표님.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2년을 지켜보셨잖아요. 2년간 봤죠. 예. 그러나 이제 민생 경제가 최악인 상황. 네. 그리고 2016년도에 촛불 시민혁명을 일으켰는데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도 있어서 네. 또 모든 정당이나 모든 시민단체가 2016년 달리 탄핵이나 퇴진을 걸고 집회를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매주 집회를 하고 있는 우리 촛불행동의 집회가 있고 또 이채양명주 10년대 집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집회 나오신 분이 많을 때는 수십만 명, 적을 때는 뭐 수천 명 이렇게 됐는데 그것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 총선 때 불같은 심판을 보여준 거죠. 총선 때. 그러면 네.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회복하고 다음에 민생 문제에 올인할 줄 알았더니 사실 애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살림살이 더 나빠지고 네. 남북관계는 더 악화되고 저는 살다가 대한민국 하늘에서 오물이 떨어질 걸 걱정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똥이죠, 똥. 예, 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런 걱정을 안 했습니다. 뭐 전쟁 얘기는 가끔 있었지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방통위원장 이준석이며 총선 이후에 오히려 민심을 받드는 게 아니라 민심을 더 짓밟습니다. 반대로 하고 이게 있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고 30대, 40대, 50대 지지율은 10%대입니다. 네. 사실상 심리적 탈핵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된 행동을 보여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총선에서 두 번째 시민행동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지금 온라인 시민항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 시민 탄핵, 예. 촛불행동이라는 곳에서 탄핵 청원 올렸네. 야 가자, 나도 가자, 너도 가자 해서 이 지금 탄핵멍 사이트에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면요. 탄핵멍이요?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예, 탄핵멍 예, 사이트입니다. 캔들.gobongs.com인데요. 캔들. 그냥 탄핵멍을 SNS 검색해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네. 혹시 직접 주소를 입력하시면 캔들.gobongs.com인데 115만 1,190명이 현재 통과됐고 예. 그 다음에 200만 달성이 2024년 7월 17일 오후 2시에 예. 이 예상까지 보여줘요. 요즘에 굉장히 IT 기술이 따라락 올라가는 거 따라락 속도 올라가는. 봤을 때는 예, 박진 변호사 한번 예, 예. 생생히 한번 아유, 보십시오. 좋네요. 너무 재밌죠.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도 지금 수천 명이 접속해 계세요. 접속해 있죠. 요것만 이거 보고 계시 보려고.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저도 그래요. 딱 네. 제일 먼저 이것부터 멍하니 보고 있어요. 야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간다. 탄핵멍 사이트다. 예, 탄핵 근데 멍하게 본 그러니까 사이트. 지금 온라인 시민 항쟁 네. 중이다. 80주 6월 항쟁처럼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 대표님 네. 탄핵될 가능성, 실제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확인하시지만.
이 질문 받고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지금은 뭐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성, 절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우리 국민들이 그 단결된 행동 그것이 이제 탄핵을 현실로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요. 지금 추세로 기세로 보면 국민들의 탄핵 열풍을 막을 수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하. 정치권이 이 민심을 관리하려 들거나 단순한 뭐 인기 투표라고 누가 얘기하시기도 하던데 네. 그런 의견 표출로 보면 절대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국민의힘에서 막으려고 어제까지 필리버스터 봤는데 필리버스터 하는 도중에 자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너무 잘 주무시더라고. 김민전, 최수진 의원 이걸 시작한 지 얼마 낮에 그렇게 조는 것도 아니고 막 자는 모습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새벽도 아니고요. 시작하자마자. 본인들도 이게 별거 아니라 이렇게 예, 그리고 생각하는 거 그냥 아닙니까? 자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앉아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눈이 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못 참고 예,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얼마나 피곤하면 눈이 감길까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딱 아주 그냥 기분 좋게 편하게 주무시던데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네. 필로버스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필로버스터 베개죠. 예, 베개. 아주 예. 베개에 목을 기대고 편하게 주무신다는데 본인들도 얼마나 진정성이나 열의가 없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상황이었다 생각. 저는 만약에 우리가 네. 예를 들면 민주당이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제 부자나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목숨을 걸고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좀 뭐 이견 있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 논쟁은 괜찮아. 이건 최상병 특검법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 지키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본인도 해병대 자체에서 갔다는데 예. 10년 만에 낳은 애아들을 구명조끼도 안 입혀갖고 보내고 목까지 가는 가슴까지는 장화를 신겨갖고 보내고 네. 안전 노프도 없고 격자무늬 모양으로 사진 잘 나게라고 지시해갖고 죽은 사람 우리 해병을 그러니까요. 그 진상규명하고 그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군지 그걸 수사하자 그랬더니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네. 역사적 필리버스터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필리버스터고 필로버스터고 필로버스터. 정말 필리버스터가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필리버스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권 대표님 지금 네. 우리 안진걸 소장 얘기도 하셨지만 그 필리버스터 모습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이 상황을 좀 진지하게 받아보고 진지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어제 그 필리버스터 그 취진 사태를 딱 보면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윤석열 정부 태도가 똑같죠. 니들이 아무리 뭐 떠들어봐라 결정은 우리가 한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인 거라고 보고 네. 국민들 국힘당이 최소한 이제 우리 70%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정치가 아니고 행패죠. 행패라고 네. 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여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여론을 진압할 것이냐, 찍어 누를 것인가 이런 작전 구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색깔론도 이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뭐 그런 구상을 진지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당은 뭐 국민의 엄숙한 뜻을 받아들이는 야당의 지적에 문재인 정부 때도 탄핵 동의자 140만 명 넘어섰다 이렇게 대받아치고 있는데 안진걸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그건 제가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이나 국회 기자회견 때도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네. 기자님들한테 설명드렸어요. 지금 국회 청원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라.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리면서 청원하고 있고 접속 대기자만 3만 명, 4만 명까지 된다. 네. 이 청원은 매우 어려운 청원이다. 그렇죠. 어려운 하기도 겁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절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 이름, 핸드폰, 주민번호, 통신사를 입력한 다음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클릭하면 6개의 인증 문자가 오고 해야 됩니다. 그 6개를 다 외운 다음에 네. 입력해서 저도 실수로 숫자 하나 틀려가지고 예. 또 문자 보내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청원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국회법상 법적 청원이고요. 그렇죠. 1인당 1명만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청원은 기억나시죠? 들어가면 SNS 로그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제한 할 수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뭐 네이버 좀 5개가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하려면. 그래서 본인이 카카오톡 이용하다가 들어가면 카카오톡 로그인 상태니까 바로 들어가집니다. 예, 대기가 예. 없어요. 그리고 동의만 몇 번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인당 3회까지 또 가능했어요. 제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네. 당시에도 그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만이 돌파되면 답변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1인당 3회 가능하니까 허수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원도 100만이 넘은 것은 몇 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장시간 기다렸다가 개인 인증 철저히 다 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개인정보 너무 털려갖고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굉장히 좀 짜증 같은 게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도 지금 115만이 돌파되고 있다. 이건 정말 윤석열 정권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지금 당장 탄핵까지 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당장 탄핵이 아니도 예. 제발 폭정이나 악정을 그만둬라라는 간절한 그리고 제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올인을 해라. 네네네.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올인해라. 민생회복 지원금 좀 달라. 물가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부가세를 올리겠다든지 네. 오히려 대기업이나 재벌이나 슈퍼리치 감세에 올인한다든지 정반대 제chấp하니까 탄핵 사이트에 몰려드는 건데 네. 문재인 정부 청원하고 비교할 게 하나도 안 된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때는 코로나 초기여가지고 코로나 대응에 대한 처음에 실망하는 여론이 경고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문재인 정부를 응원한다는 청원이 150만을 넘어가가지고 그냥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난 겁니다. 물론 네. 저는 그것마저도 문재인 정부에게도 약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비판도 아니고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은 140만이 넘어간 거니까 1인당 3회씩 가능했어도 아무리 네. 손쉬운 청원이었어도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코로나 대응에. 그래서 그게 약이 돼서 코로나 대응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나라나 정부로 평가를 받은 거죠. 근데 윤석열 정권도 탄핵 이 청원이 이렇게 빗발치면 네.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민주주의와 그렇죠. 민생과 평화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의견을 존중. 근데 오히려 더 무시하고 짓밟으니까 이게 200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권 대표님. 자, 지금 탄핵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긴급하게 또 전국 대표자 회의를 며칠 전에 해가지고 20일까지 네. 이 탄핵 청원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자. 그래서 네.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자. 그래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리에 나가 보면 우리가 이제 그 QR 코드 붙여서 이제 피켓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 명함도 배포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 자체는 시민들이 아까 그 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도 결사적으로 지금 청원에 참여를 하고 계시다. 네. 그만큼 민심이 이제 뜨겁다는 거고요. 단순 이제 그 수치로만 딱 비교를 하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50%가 넘었어요. 네. 그리고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했죠. 근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20%대 아닙니까? 그리고 총선을 대패를 했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단순하게 이 여론의 지형, 민심의 이 향방 자체가 그때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만 비교해도 지금 이 여론의 이 동향과 이 반응 자체를 그 문재인 정부 시기랑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 아까 이제 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자체도 이 탄핵 민심에 대한 물타기용이다. 그리고 이것도 여론 공작 일종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생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야당이 얘기하는 25만 원 이 민생 회복 지원금 뭐 100억 주지 일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대책 안 소장님 뭐 잘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네. 단 하루도 곤자 있어서는 안 됐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드는데요. 자, 이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재명대로 민주당이 지냈지만 네. 민주당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민단체들, 민생단체들 또 소상공인 단체들이 일관되게 뭐냐면 지금 집집마다 가계부채는 폭증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엄청 내야 되고 네.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되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도 비싼데 물가까지 폭등했으니 예. 쌀 수가 없다. 제발 살려달라는 간절한 표시로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에서 2번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줬잖아요. 1인당 25만 원씩. 그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예. 당연히 그것은 지역화폐로 기한을 두고 동네에서만 쓰게 돼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못 쓰니까 동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그때 매출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출도 어려운데 내수까지 극심히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면 민생회복 지원 필요하다고 했더니 갑자기 아니 그거에 대해서 뭐 모두를 주는 건 좀 어렵다. 뭐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든지 25만 원이 너무 많으니까 뭐 20만 원 어때? 뭐 이런 논쟁은 괜찮습니다. 할 수 네. 있죠. 근데 그래 그냥
그냥 1억, 10억, 100억씩 달라고 그러지? 그게 말입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 중에 10억, 100억 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입니까, 다 그게? 피땀 흘려서 일하면서 성실하게 솔직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다만 너무 어렵고 임금은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만 지금 폭등하고 있으니 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25만 원, 30만 원 정도의 긴급한 지원을 문재인 정부도 해봤고 성과가 또 검증이 됐으니까 해달라는 것 뿐인데 네. 그것을 10억 달라는 걸로 100억 달라는 걸로 왜 우리 그렇게 국민들을 마치 부당한 요구를 하고 나라 재정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못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태도야말로 전혀 이 민생을 살피지 않고 있고 민심에 왜 그렇게 얘기를 길을 한 잡고 거예요? 이게 준비된 발언인가요? 이게 말이 바람을 되는 뭐 봅니다. 장난치러 왔어요, 자, 이게? 최상병 특검, 최상병이 진상병을 반대하기 위해서 경로를 해가지고 네. 이 모든 게 불법에 의한 시작되고 모든 게 꼬였잖아요. 화낼 일입니까, 정책이? 그렇죠. 똑같이 25만 원 정책에 대해서 보니까 여론조사에도 보면요. 네. 5대5 되거나 어떤 데는 반대가 더 많고 어떤 데는 찬성이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찬성한다는 여론도 보았는데 네. 지금 국가 재정 상황이 그렇게 얘기해야죠. 12조에서 13조 드니까 100억 줘, 그러면. 100억 주라고, 그러면. 사랑합니다, 박 변호사. 말이 되나요, 그게? 어려운 것 같다. 다만 이렇게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소득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렇게 5분위까지 얘기하는 게 지원을 하고 맞죠. 소상공인 지원할 테니 예. 나머지 계층 좀 이해해 달라. 그러면 논쟁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그렇죠. 정책 토론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 국민들이 10억씩 100억씩 달라. 근데 더 웃긴 건요. 여러분 대선 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때 300만 원 지급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300만 원 준다는데 그거 받으세요. 그거 얼마나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저는 집고 나면 예. 1인당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뭔 말이에요, 아니, 본인은 진짜. 문재인 정부가 300만 원 준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소상공인한테요. 1,000만 원 50조를 쓰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김종인 당시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50조냐 100조도 써야 된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12조를 쓰겠다고 하니까 이 난리를 피우고 그걸 요구하는 국민들을 마치 나라 재정에 대한 고려가 하나도 없는 매국노인 것처럼 그래 니네들이 10억 100억씩 요구해봐라 나라 망하 이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작년에 여러분 세수 재벌 대기업 감세를 위주로 세수 감소만 56조입니다. 네. 그것만 여러분 그거는 제대로 걷었으면 56조면 우리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인플레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제가 2년 그 코로나 때도 두 번의 지급을 했죠. 인플레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수요 때문에 인플레가 생긴 거 아니고 네. 공급 때문에 인플레가 생겼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기후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 여파라든지 국제 정세, 그다음에 무역 이런 문제로 생긴 것인데 그리고 이 인플레가 생기려면 현금이 막 엄청나게 시중에 살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유포가 돼야 되는데 지역 화폐로 동네 중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게 인플레가 날 수가 되겠어요? 없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김치찌개집을 갔어요. 네. 박지원 변호사님 예. 가져오고 우리 갔는데 손님 늘어났겠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김치찌개 10,000원 하던 걸 13,000원 올렸어요. 그러면 소문나서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장님들도 그렇게 못 올립니다. 안 왜?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정말 어렵게 받은 민생회복 지원금 가지고 온 가족이 오랜만에 회식 갔는데 아 그래 니네도 오니까 우리가 2,000원 더 받겠다 이런 사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박리담회가 되거든요. 그거 외에도 손님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도 매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좀 기다렸었죠? 잘 기다리고 대표님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기 김건희 네. 여사가 어제 야심한 시각에 그 참사 현장에 갔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가도 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연출이고 기획이고 네. 이미지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특정 인물의 특정 권력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동안 주가 조작, 경력 조작, 논문 조작, 잔고 조작, 심지어 잔고 조작의 주범이 김건희라는 공범의 진술서까지 저희가 법원에서 공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십시오. 그냥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과 중이나 아니면 보통 직장인들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예. 본인도 일과를 마치면 7시나 8시쯤에 그냥 예를 들면 정말 온 국민이 지금 슬퍼하는 사건이니까 경호원이라든지 부속실 직원들 모시고 와서 그냥 정상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조문하고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될것 시민들이 같은데. 마음에 안 들었던 시민들도 그래도 조문을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사진도 찍어서 올 때는 네. 저 야심한 시각에 완전히 풀 메이크업에 딱 옷까지 다 같이 입고 와갖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물끄러미 이렇게 있는 것을 연출을 합니다. 네. 보통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오면 너무 애절해서 국화꽃 하나 놓고 서서 이렇게 묵능하고 그냥 가죠. 그 짧은 찰나지만 그것이 시민들에게 찍힐 수도 있고 대동한 기자들이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마치 경호원도 없이 거의 한둘이서 간 것처럼 했다고 네. 소문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더니 그게 말이 되냐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아니다. 경호원이랑 대동해서 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이 국민들의 참사를 슬퍼하는 마음에 이용해서 본인으로 쏟아지는 온갖 비판과 의혹, 네.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V1이 아니라 V0다, 지금도 무속인들하고 비선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주가 조작, 잔고 조작,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조작 사건까지 얼마나 많은 지금 네. 그걸 비껴가기 위한 이미지 조작 연출이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권오혁 대표님. 네네. 자, 뭐 시간이 좀 다 돼서 좀 중간에 네. 전화한 게 조금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앞으로 어떤 절차 또 할지 또 향후 계획 한번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 청원제도는 제도적으로는 7월 20일까지입니다.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촛불행동은 이제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이 청원운동을 마감 날까지 네. 계속 이어갈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서 지금 거리에서 홍보 활동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매주 저희가 토요일마다 그 시청 숭례운동로에서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촛불 대행진을 지금 거의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7월 이번 주부터는 매주 6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촛불 집회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야오당 지도부 면담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야오당, 그래서 예. 네, 오늘 그 기본소득당 면담부터 좀 시작을 해서 연쇄적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7월 20일 날이 그 마감 날이기도 한데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을 해요. 네. 그래서 7월 20일은 또 마침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이 열리는데, 이날 대회를 그 탄핵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다 모이자. 그래서 청원자 대회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자 대회요. 예.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중순경에 촛불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이걸 또 좀 발족을 해서 네. 원내 그리고 원내가 이제 힘을 합쳐서 탄핵을 현실화시켜 나가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진거 소장님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혁 대표 태극기를 갖고 예, 오셨어요?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오늘 박준 변호사님 제가 워낙 태극기가 또 그 태극기 맞습니까? 예, 박준 변호사 워낙 예. 좋아하고요. 예. 우리 권혁 대표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권혁 대표를 공격하는 거 보면서 네. 국민의힘이 아주 그냥 흔히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네. 정신이 나갔구나. 예. 우리가 국회 청원이나 청와대 청원할 때 청원인이 누군지 보고 청원합니까? 그러니까요. 청원 내용 보고 청원. 그리고 저분의 정과는 네. 다 집시법.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분인데요. 학생운동, 시민운동, 사회운동, 통일운동하다 생긴 집시법 국가법 네. 정과인데 오히려 훈장을 줘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그 부분은 개의치 마시고요. 제가 정말 요거 이 피켓 꼭 한번 소개할. 지난주 토요일 날 자세히 보여주세요. 예, 못다핀 꽃 한 송이 예, 최해병을 해병대 살려내라. 예비역연대하고 예. 2차 혁명주 시민연대가 주관하는 용산 관제합 집회 갔는데요. 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피켓 중에 너무 피켓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하. 박 변호사님도 보통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피켓은 좀 과격하고 막 네. 투박하잖아요. 네. 근데 이 얼마나 애절합니까? 못타핀 꽃 한 송이 최상병을 살려내라 하면서 네. 해병대 예비역분들이 8순 해병대부터 20대 해병대까지 태극기와 나라 사랑의 마음과 국민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한 젊은이를 이렇게 무참하게 죽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진상명을 짓밟느냐 하면서 애절한 집회를 했는데, 이분들의 진상규명까지 못하게 한다? 이건 나라도 아니고 정권도 아닙니다. 이런 나라와 정권이라면 당장 탄핵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길거리로 모여주시면 제일 좋지만 그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상 어려우시면 특히 집회 가려면 차비하고 밥값도 몇천 원, 몇만 원 되니까 어렵죠. 그것 때문에 예. 못 나오는 분들 계십니다. 온라인 탄핵멍 사이트도 있고 탄핵멍 유튜브도 있고, 제가 지금 우리 애청자들 보시라고 탄핵멍 주소까지 올려놨습니다. 예. 중간에 2번이나 올려놨는데 저도 채팅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지금 7월 17일 200만 돌파 예정인데 네. 좀 앞당겨서 7월 15일 정도 200만 돌파하고, 그때 또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그때는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대거 결합하겠다고 지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몰아왔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들 또 집회를 하든 온라인 청원을 하든 시민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게 해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성경제연구소장, 권호혁 촛불행동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